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은 대전 MBC에서 주관하는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서산 태안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서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 대전 MBC 공개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후보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육번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번 정의당 신현웅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성일종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공통 질문 또 주도권 토론 끝으로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 태안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포함한 기조 연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께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고요. 세 분께 골고루 공정한 시간을 배분하고자 90초의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정의당 신현웅 후보께 기조 연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웅입니다. 저는 태안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서산에서 28년째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그러기에 서산 태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 행위는 정말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호 6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4월 15일 투표로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태안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서산 태안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상협의체를 구성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입니다. 노동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서산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후보의 기조 연설 90초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 여러분, 기호 2번 성일종 후보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는 관복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사하신 이 작업복을 입고 주말이면 해외 출장 가지 아니하는 한 우리 서산과 태안에 논두렁 그리고 밭고랑 그리고 바닷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듣고 지역의 현안을 챙겼습니다.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었으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의 의사들을 유치한 거에서부터 그리고 안면도의 국도 77호선의 포장과 그리고 원북선 등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미래로 가야 되고 우리 지역의 30년, 100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병원이 부분적으로 와 있지만 앞으로 4년 내에 이 서산의료원을 100% 서울대학교 위탁하여 의료 취약지역인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과 서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몽저수지를 우리가 좀 더 수상 레포츠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산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태안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태안 유리 피해 때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시기에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지난 4년간의 퇴보와 정체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장님, 태안군수님들과 함께 충청남도를 이끌고 장관 대통령과도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산 태안은 잠재력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위기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특단의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위기를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산 태안은 저 조한기에게 맡겨주십시오. 대학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혁신, 고속도로와 철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복지까지 저 조한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산 태안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공약 발표를 포함한 기조연설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공통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법 대책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서산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서산 태안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 서비스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딱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의료진과 좋은 장비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의료원에 이 좋은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산의료원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진을 유치할 수 있을까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에 이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장비 부분입니다. 이 장비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 서산의료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낙후되어 있고 장비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162억 원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162억 원의 국비를 투하를 해서 지금 서산의료원이 완공이 됐고 또 올해에는 국비 40여 원과 지방비가 포함해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새로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의료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이 취약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수한 인력 그리고 좋은 장비로 우리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역시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졌습니다.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전선에서 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이 갖춰진 서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서산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역할입니다. 서산의료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응급, 외상, 심내열과 같은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대응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지정해 보겠습니다. 태안보건의료원 2배로 확장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태안 군민들이 1년에 2번꼴로 사용하는데 병실 2배로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요양병동을 신설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대학병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대 정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입니다. 제가 이 공약을 하고 나서 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제 공약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데 우리는 그 보수 정권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경제 논리에서 그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됐는지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먼저 서산의료원을 도립병원인 서산의료원을 대학병원급 같은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살릴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충남 서북부 권역 광역응급거점센터 병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의 공공기관인 서산보건소를 보건, 위생, 감염병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보충하여 양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담하면 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태안 지역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태안보건의료원이 정말로 주민들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1선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안의료원을 확대하는 것이 태안의 의료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안이 지금 실제로는 산부인과 의사 공중위가 전역하면서 의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페이닥터를 확대해서 태안의료원의 산부인과, 응급과, 외과, 내과 의사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그리고 노인병원을 확대해서 태안의료원이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산과 태안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태안 세종간 고속도로 신설, 철도 노선 신설, 또 서산 민항 유치 등 이 지역과 관련한 SOC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 후보께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SOC 사업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90초고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몇몇 선배 정치인들께서 철도를 놓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계획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제가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대산항 인입철도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항만 있는데 철도가 없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결정할 때 경제부총리와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 세종고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로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도 제때 따와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서산 민항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실 민항은 2018년도에 한번 설치하려다가 황금 같은 찬스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뚫고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충남 최초의 민항을 건설해서 서산시를 명실공히 환한해권 중심 관문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께서 관련한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기존 양당 후보들이 개발 위주의 SOC 공약을 남발해왔고 이는 막대한 자원과 물론 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당장 달콤한 유혹이지만 나중에 지역의 현안이자 민원의 현장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된 허황된 공약보다는 서산은 안전한 첨단 산업도시로 변신을, 태안군은 환경 생태가 살아있는 전액 관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그 산란장인 천수만을 훼손시키고 농지로 만든 현대그룹에서 만든 서산에서는 서산 웰빙 특구, 태안에서는 태안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합쳐서 서산 태안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천수만 개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주 인구도 확보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사회 기반 시설은 대산 태안 간 연육교 건설, 서산 시내에서 대산읍까지의
그리고 태안읍에서 원북면까지의 산업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산과 태안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돼서 그 길을 뚫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과 관련한 답변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후보께서 90초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SOC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태안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안면도 77호선 국도선 이 확포장을 저희가 확정을 해놨고요. 또 원북선 태안읍에서 반계리까지 가는 이 충남도 도로도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흥에 들어가는 이 근흥선도 기초조사비를 확보를 해서 기존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우리 태안의 기업도시와 그리고 웰빙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안면도에 들어가는 77호선, 소원, 근흥, 원북에 들어가는 이 노선들하고 옛날에 보면 약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이 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많은 연구하고 다른 조사를 통해서 우리 태안과 서산에 25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놓아야만이 이 모든 미래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바로 고속도로를 제가 4년 이내에 반드시 실현을 시켜서 기업을 유치하고 2천만 명이 왔었던 우리 태안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철도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거론됐지만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위에도 우리 많은 SOC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후보의 공통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후보자마다 6분간의 주도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요. 본인의 정책 위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시되 상대방 후보 두 분께 공의 답변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과 질문은 간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의당 신현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대 국회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를 개혁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18세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 대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1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를 흔들고 대의민주주의를 그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들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신현웅 후보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는 이 연동형 비례하는 것을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어떠한 정치 지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여당의 원내대표 청와대 강기정 수석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저희 당의 김재원 수석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도 했고 언론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공수처법 두 개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약속 깬 거 정의당한테 깬 겁니다. 이 책임을 저희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문제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조한기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18세 참정권과 준연동형 비례제 모두 찬성합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머물렀는데 완벽한 연동형 비례제가 되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민심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정치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머물고 말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발전이 안 되려고 했으면 선관위가 위성정당이라고 공표하는 정당을 등록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정의당과 다른 민주당이 논의했던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아있는 선거를 이번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최소한 10석 이상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 점도 함께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당 모두가 실제로는 국민들의 민심을 좀 왜곡하는 부분이고 혹시 나중에 어느 분이 되시든 그걸 좀 잘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공동으로 한 분씩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한기 후보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한서대학교 의대하고 간호대 신설을 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본의 알고는 10년 넘도록 전국의 유수 대학들이 간호대나 의대 신설이 좀 신청이 좀 증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공약이 실제로 가능한지 짤막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간호대는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의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공약한 직후에 우리 당에서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뒷받침해 줬고요. 목포대학교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발 먼저 준비하면 전 한 발 먼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성일정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산의료원의 서울대학교를 좀 유치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그것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태안화력 서울발전 본사에서 따른 지역 협력 기금 12억 정도로 이 비용을 좀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의사들을 모셔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재원 문제하고 어떻게 충당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이 저희 지역에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의료원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병원은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원에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기금으로 서울대학교에 주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파악이 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원래 저는 이거를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100% 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위탁만 동의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의료 공공성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의 의견을 좀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서산 의료는 어떻게 강화할까의 문제는 공공성, 실제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그다음에 의료로부터 소외된 부분들을 좀 잘 보호하는 것들이 공공성이 좀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를 좀 신설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의료원과 함께 보건소를 좀 잘 활용하는 방안들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각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 특히나 보건소를 좀 잘 확충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셨고요. 이번 순서는 미래통합당의 성일정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정책과 공약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기 후보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조한기 후보님이 국회의원 되시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짧게 해주십시오. 그냥 문답으로. 지금 서산 의료원이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태안, 당진, 서산을 연결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서산 의료원이 그동안 해왔던 일만 잘 설명해도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료기관은 정부에서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국립병원하고 그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어 있어요. 서산, 태안, 당진에는 서산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네. 공약을 안 하셔도 이미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데 자동적으로 될 걸 왜 공약으로 내놓습니까? 올해는 15개 기관을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 안에 지정을 정부가 추진해서 그거를 그대로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주도권 저한테 주도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미 정부가 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엔 여기 이외에는 없거든요.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된 걸 왜 아니, 조업과 올해 이걸 안에 가지고 나오나요? 15개밖에 안 한다니까요. 전국적으로 70개를 지정하고요. 그중에서 15개 안에 들어야 되고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그러면은 15개 하는 거에 70개 중에서 15개 한다는 겁니까? 권역별로 따져도요. 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약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발표가 돼 있으니 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한서대학교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네. 완베드 한 침상당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뭘 말하시는 거죠? 병원의 병원 진료비를 예, 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1,000개의 병상을 만든다고 하면 네. 대학병원에 하나의 베드당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입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비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완베드당 기준이 완베드예요. 그럼 예. 원베드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학병원 만드는데 그럼 몇 개 병상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서산태안의 인구가 서산태안 당진 예산 홍성을 합치면 약 68만 정도 됩니다. 이걸 배경으로 자 그런데 이 병원을 지려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베드당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 자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 얼마- 문제도 중요한데요. 그 성일정 후보님, 자 그러면 제가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제가 그걸 다 알아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한서대 제가 예산을 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병원을 추진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자, 완베드당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에서 최소 2억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1,000병상 정도가 대학병원이 대개 1,000병상 정도를 가지는데 그러면 3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한서대학교가 이 1,000병상에 들어갈 텐데 한서대학교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한서대학교하고 이 협의는 하셨습니까? 아, 이 협의했죠? 재원을 협의를 하셨습니까? 재원 협의는 하지 않았죠.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서대학교는 과거 15년 전에도 의과대학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티오를 땄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서대학교의 한기선 천장님과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한서대학교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이게 3천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조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뭘 3천억 정도 자, 프로젝트가 왜 불가능하다는 저는 이해를 할 지금 수가 한서대학교가 없습니다. 3천억을 네.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오게 하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네.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면 재고해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그렇죠? 재고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리법인화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셨어요. 자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 잠깐만요. 자 지금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에 전면 위탁하는 걸 재고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네.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산의료원 온 것을 재고하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왔었을 때 영리 추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서대학교 병원은 사립병원이에요. 사립대학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병원은 이득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병원이 더 이 의료 비용이 올라가고 영리를 추구하죠. 서울대학교 오는 걸 반대하면서 영리 추구하는 한서대학교에다가 왜 이 병원을 만들려고 네, 그러시나요? 송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할 수 있으면 저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지금 의사 5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유권자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에 의사 5명도 못 보내는 서울대 병원한테 어떻게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하겠다는 지금 와 겁니까? 있습니다. 왜 못 보냅니까? 그분들 다 돌아갔잖아요.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의료 다시 왔지 않습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일정 후보님께서 고생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의료의 혼선과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는 5명이 왔다가 1명 남고 다 돌아가시고 지금 3분이 와 계셨는데 그 3분 언제까지 계약하고 오신지 아십니까? 8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아니 원래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이 망가질까 두려워요. 왜 망가집니까?
아니 서산 의료 의료원 공백과 혼선이 훨씬 더 서산에- 심하다고요. 제가 서산- 만났던 네, 주민들 주어진 시간이 다 중에서는 돼서 마이크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두 분께도 기회를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열띤 주도권 토론 세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께서 6분간의 주도권을 주시겠습니다. 예, 상일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만 가라앉힐까요? 상일정 후보님께서 서산 민항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서산 민항 유치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셨죠? 예, 만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완섭 전 시장, 상일정 후보님하고 당이 같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충청남도도 1순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항을 담당하는 충청남도의 공무원들로부터 몇 차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상일정 후보께서 소극적이어서 2018년인가요? 예결위 의원이셨죠?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좀 소극적이어서 서산 민항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앞뒤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민항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전 예. 찬성을 합니다. 예. 찬성을 하는데 2018년에 어떻게 자,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지금 우리 해미 비행장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훈련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민항이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민항기가 주말에 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민항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하는데 충남 도민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소음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는 띄웠는데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개 이제- 읍면동에 대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도에 상일정 요청한 후보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 피해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군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선결 과제로서 저는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그러면 이게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민항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보상의 말씀하신 문제죠. 겁니까? 보상의 문제지요.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항이 들어왔을 때 적자가 나면 서산시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왜 서산시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충남 도민이 쓰는데 그러니 15개 읍면동에 N분의 1로 해달라 그래서 그 답은 제가 받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략 이 문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2018년에 좀 결정적인 찬스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조 진행이 의원님. 됐다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산 민항에서 제주도를 갈 수도 아닙니다. 있었을 조 겁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상일정 후보님. 저는 봉쇄와 차단 없이 호텔이나 식당이나 상점을 셧다운시키지 않고 폐쇄하지 않고 방역에 성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외국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역의 이 능력에 관해서 미래통합당만이 조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한폐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미통당 지도부를 보면 가슴을 진짜 쓸어내립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저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당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한폐렴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상일정 후보님도 황교안 같은 미통당 지도부의 입장이 같으신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병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차단과 격리예요.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때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하루에 3만 명, 4만 명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거예요. 이게 지역 내 감염 아닌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몽골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완전 차단을 해서 지금 40여 명밖에 제가 알기로는 40여 명 정도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일정 후보님 이거를 말씀 요구를 하는 제가 겁니다. 잘 알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한폐렴이라는 표현, 중국 봉쇄라는 표현은 저는
국가나 지역이나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 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구 코로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왜 대구 코로나입니까? 삼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고요. 왜 대구 코로나입니까? 우한에서 났는데. 그렇지 저는 이제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성일정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저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현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 폐지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 입법을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되돌리겠다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약 1호 공약으로 내기도 했었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현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그 20대 국회에서 맞는 것 중에 그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 개혁이 정말 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수처 개혁은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정 후보님께도 공수처 문제 한번 똑같이 여쭤볼까요? 공수처는 저희가 집권을 해도 아마 욕심이 날 겁니다. 저는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예. 윤석열 총장이 하는 모든 수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그건 있습니다. 정말 자, 법리적 논리를 오해하고 왜 계신데요. 오해입니까? 네, 주어진 그게 시간을 새 후보께서 다 써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열띤 토론에 이어서 다시 공통 질문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나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최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 주민들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 대산공단의 안전대책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각 세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90초고요.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성일조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산공단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산공단은 거의 수명이 30년 정도가 됐지요. 그래서 이 안전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현웅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공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난방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새로운 압력으로 이 불길들이 주민 쪽으로 우리 거주 지역으로 오지 않도록 이 반대의 압력을 넣어서 이 재난 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수평적 협업 구조입니다. 수평적 협업 구조. 그래서 행자부도 나와 있고요. 환경부, 노동부, 산자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기적 상황이 왔었을 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화학 사고는 굉장히 재난의 이 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선도에 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처에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법 사항으로 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완충지대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께서 공통질문에 관한 답변 90초를 써주시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 사고 직후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지난해 8월 대산공단의 사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이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늘 사고와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계십니다. 독거리와 대중리 주민들인데 이분들의 이주 대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첨단 정밀 석유화학단지 추진을 마무리하고 이분들 이주 계획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정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화학 사고가 생겼을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서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서산시장이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노동부, 충남도와 논의해서 이 문제에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보호 장비, 방독면 같은 게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 지급하고 일상적인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관련 공통 질문에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그 이번 날벼락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노동자, 지역 주민들의 그 쾌유와 그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인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날 새벽 3시에 현장으로 직접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산단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입법으로 1호 공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 안전시설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교체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0년 이상 된 것들은 수명 연한을 20년 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4사가 작년에 약속했던 환경안전과 관련된 그 8,070억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에 발전기금을 좀 출연해서 지역사회와의 그 화합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감시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부 서산 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화력에서 작년에 컵라면으로 대표되고 있는 김용균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중대재해 관련된 처벌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 많이 퇴색됐습니다.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당선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을 강화해서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새 후보자께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다짐을 담아서 유권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연설 1분씩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 시민, 대한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르스 때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마스크 예산 114억을 깎은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와 의료진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방역 노하우를 앞다퉈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키겠습니까? 조한기는 좋지만 민주당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조한기가 앞장서겠습니다. 강한 집권 여당의 충청여 대표 정수로 서산 태안의 운명을 바꿔가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 조한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연설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교육번 정의당 신현웅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을 겪으면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밤낮으로 애쓰신 서산의료원, 태안군 보건의료원 의료진과 서산시 태안군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묵묵히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신 서산시민과 태안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봄을 누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자영업자 사장님들, 회사에 출근 못하는 직장인들, 일거리에 끊긴 비정규직 노동자들, 체험활동과 급식 납품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재난의 안전망을 듣지 못한 민생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 모아서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들 간식과 공부를 가리키느라 고생하신 우리 아이 어머니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과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무척 어렵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은 IMF보다 더 엄혹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본부에서 공약을 가장 많이 1등으로 이행한 사람을 충청남도에서 저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한 거
태안 서산 고속도로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위탁 문제 모든 것 제가 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의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권자 시청자분들께서 세 분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 태안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